예, 어제 일본 도쿄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부친의 평화주의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개헌을 노리는 아베 총리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습니다. 내일은 아베 총리를 만나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어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29년 만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들이 뭐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일왕의 즉위식, 정치적으로 일본에서는 축제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하려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 일본 국민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의 시대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90년대, 80년대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당신이 쇼와 시대에 살았느냐 아니면 헤이세이 시대에 살았느냐 이번은 레이아 시대 이렇게 이제 시대를 사회를 이제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자 어떤 일본에서만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역시 일왕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국가 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상이야 자주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일왕은 한번 등극하게 되면 30년 정도 이상은 제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즉위식이라는 것은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위는 이제 5월 1일 날 했습니다. 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세리머니거든요. 영국에서는 대관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시기자 또 하나는 이제 축하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특히 외외에서 외국의 귀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약 2,000명 정도 사절단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 이렇게 이런 일본으로 본다면 일본 외교가 발신하는 또는 세계에서 일본 외교가 굉장히 이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상 외교 또는 이제 왕실 외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즉위식의 의식들을 쭉 보면 굉장히 좀 신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절차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베 총리가 국민의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왕보다 1m 정도 낮은 단상에서 만세 삼창 부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헌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일본은 역시 1945년까지는 거의 왕정 국가에 가까웠거든요. 또 일왕제도라는 것은 천수백 년간에 이르는 그리고 한 번 더 그 왕조가 바뀌지 않은 그런 독특한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새로 일왕이 되려면 이런 천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검이라든지 아니면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화적이죠. 굉장히 고대적이고 굉장히 월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화헌법 이것도 이제 일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단 승전국으로서 일본의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준 거죠. 그 평화헌법 하에서 민주주의 어떤 틀, 제도 같은 건 도입을 했지만 1,000년 넘는 그런 일본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m가 높은 단상에 일왕이 있고 거기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이 수상이 만세 삼창을 하고 촛불을 쏘는 굉장히 조금 약간 좀 비민주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적인 전통과 어떤 현대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나오죠. 천황 앞에서 천황이 일왕이 단상에 서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와서 그걸 낭독하는 거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하고 일본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천황제, 일왕제 저기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천황제죠. 일본 사람들 천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한 70% 이상이 이제 일왕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신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하고 왕실하고는 상당히 이제 연대감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국민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이건 국민 주권의 어떤 이런 수상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인데 일왕의 밑에서 1m 아래에서 만사 삼창을 하는 것은 이건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일본 공산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즉위식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 어떤 진보적인 목소리에서는 거의 왕정 시스템에 가까운 현재 일본 제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헌 추진을 하는 아베 총리의 움직임 때문에 이번에 나루히토 일왕도 헌법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
헌법에 근거해서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직분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저희가 어떤 뜻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지금 나루히토 일왕이 메시지를 잘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아키히토 일왕도 그 평화헌법 또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참여와 반성, 전쟁의 참화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나루히토 일왕에서도 지난 5월 초에 세계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화헌법 하에서 지켜나가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아베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 예. 하고는 정반대되는 그쵸. 예. 그런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이런 그 헌법을 지키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 같은 것도 기대하고 싶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이 왕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상징 천황제이기 때문에 그 헌법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원칙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일왕이 바뀌지만 아키히토 일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위식을 할 때 헌법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통상적인 어떤 관례로서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그렇지만 아베 수상 앞에서 평화헌법이라든지 세계 평화 또는 이제 일본 국민의 행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아베 정권도 약간은 뜨끔한 그런 생각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사실 일왕식 뭐 일본 국민들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관심이 무엇보다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일본을 잘하는 분이고 또 저희 뭐 대통령 다음에 가는 그 국가 최고에 있는 정부 고위 관료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원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원래 예정이었는데 지금 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왕치산 국무위원입니다. 또 러시아는 이제 그 상원의 부의장급이거든요. 상당히 격이 떨어집니다. 우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주변국으로 해서는 한국이 나름대로 그 넘버 2를 보낸 거니까. 예. 또 이낙연 총리께서는 이제 주일 특파원도 하셨고 그렇죠. 거의 뭐 일본어가 뭐 네이티브에 가까울 정도로 유창합니다.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역할하면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한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한일 양국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의 이낙연 총리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베 총리와 만남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구두 메시지가 아니라 문서 형태다 보니까 이것도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구두보다는 문서가 훨씬 더 그 뭐랄까 메시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이게 지금 기껏이 한 15분 정도니까요. 예. 저도 그 아베 총리의 그 일정을 봤더니 예. 그저께부터 이게 50명의 세계 정상급이었는데 하루에 한 15명씩 이렇게 계속 한 2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예. 이렇게 일정이 5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수 소화하거든요.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우리도 짧습니다. 근데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대화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친서를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구두로 전달하고 또 일본어 뭐 통역을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어가 아주 유창한 분이라서 예. 그런 점에서는 짧은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친서 전달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모양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는 내일 오후에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통 친서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답신이라고 할까요? 화답 같은 걸 또 같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의 답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아베 총리도 지금 상당히 이제 일본 국내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벌써 관광객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스시마 같은 데는 지금 뭐 거의 다 100% 가까이 줄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큐슈라든지
북해도도 마찬가지고 몇몇 이제 한국 관광객 경제에 의존하는 지역이 교수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가서 다녀오셔가지고 또, 그거 느끼고 예, 오셨잖아요. 정말 예, 느꼈습니다. 예. 북해도 해외차 갔다 왔었는데 비행기가 뭐 한 30-40% 차지하는 원래 만석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아니 한국에 지금까지 수출 잘해가지고 이게 기업이 먹고 살았는데 아니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막는 게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본인도 이제 일본 내 고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건 타협을 해나가겠다는 생각도 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일본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국과 타협을 해가지고 또는 우리 측은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일 양국이 좀 지혜롭게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1단계 예. 또는 2단계로서 이낙연 총리의 방일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한국, 우리나라가 최대한 격식을 차려서 일본을 가장 알고 현안에 대해서 가장 정세 파악이 잘 돼 있는 국무총리를 보냈는데 아베 총리가 거기서 답을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성사되면 더 좋고요. 일단 분위기 조성하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일 오후가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11월 초에 그 태국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정상회담은 가능합니다. 거기는 대부분 다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는 한중일 정상에 참석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1월 중순에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별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속히 좀 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자산 처분이 빠르면 12월 초에는 이게 허가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한일관이 상당히 또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일 양국이 약간씩은 양보하면서 어떤 톱다운 방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 간의 어떤 대담하고 대승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말하자면 상호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외교 일정적인 만남 이외에도 양 국가가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 외교부의 우리 조성 차관이 지금 일본에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외무성하고 지금 말하는 실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외교부하고 외무성에서 실질적인 어떤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번에 지금 이낙연 총리 가서는 이제 경단령, 게이단 우리나라 이제 정경련에 해당하는 그런 세계 지도자도 만나고 회장도 만나서 일본 기업의 고충 또 우리 기업의 고충도 또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일본의 모 대학에 사립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일본 국민들과의 어떤 그 공공외교 좀 스킨십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환경 마련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촉진하는 역할, 마중물 역할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됩니다만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감이 있는데 좀 좋은 결과, 성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